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가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믿음 구조, 좋은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 다른 말로 해서 기억, 예측, 모델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모든 데이터를 기억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그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링 머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석학들이 미래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거를 조금 알아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조금 예측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강한 몸을 담고 있는 의학 분야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미래학 그러면 제일 유명한 분이 레이 커즈와일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살아있는 분 중에 가장 천재라는 얘기가 있죠. 이분이 뭐 박사학위가 50몇 개라나, 명예까지 합쳐서. 이분이 책을 썼죠. 이분 소속이 구글 브레인의 수장으로 계시죠. 근데 책을 쓰셨죠.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온다. 그런데 특이점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기준을 상정했을 때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라는 거죠. 주로 이제 그동안에 물리학이나 수학 등에서 썼는데, 이걸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인공지능이 저희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순간이라는 의미로도 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우리가 예견했던 우리의 경험치로 만들어 놨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거를 특이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미래를 얘기할 때 과거에부터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들은 어떠한 속도로 발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래가 언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하나는 키워드가 디지털 그러잖아요. 근데 의료는 여기에 이제 방향, 속도, 디지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의료계가 변화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죠. 요즘은 과거에는 1, 2, 3등이 살아남는 시대였는데 요즘 1등밖에 못 살아남는데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너무 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 KT, SKT 다 해서 통신사들도 조그마한 이제 기가진이도 하고 시리 같은 거, 애플 아이폰 같은 거 음성 인식하고 그러는데 TV가 바뀌어가고 있죠. 그 PC에서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 해가지고 어디 내가 먹을 것을 찾는 것보다는 말로 오늘 나 뭐 먹고 싶은데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데 하나 찾아줘? 아니면 나 오늘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날씨는 어떠한데 무슨 옷 입고 가야 돼? 과거에는 스크롤해서 한 10개, 20개까지 봤어요. 근데 요즘은 보이스로 물어보는 보이스 TV에서는 거의 하나, 두 개밖에 추천 안 하거든요. 그 10개를 다 나열하고 있으면 들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일부에서도 해요. 저희가 이제 특히 IBM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가지고 의료계하고 붙었죠. 그래서 2012년에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센터하고 IBM 왓슨 팀들이 이제
인공지능 의사를 개발을 했죠. 최근에는 세계적인 지멘스가 요새 그 의료기기 선두 주자들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발전기 터빈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근데 한전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여기서 MRI 같은 거 잘 만들어요. 근데 지금 지멘스가 자기네들이 찍은 MRI 기계가 이제는 찍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거기서 생성된 MRI 데이터는 지멘스 본사에 가서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다가 수십만 장, 수억 개 거기에서 AI가 골라서 판도까지 해서 내려다 주겠다는 게 지멘스 의료 분야의 꿈이에요. 비전. 그리고 그 상품이 나왔죠. AI 로드 컴패니언이라고.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필립스는 똑같잖아요. 인공지능 탑재한 디지털 MRI를 만들어서 이제는 암 재발 예측까지 해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멘스 필립스 3대 의료기기 메이커들이 하드웨어를 만들었던 기업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로 급변하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계만도 또 하나 뭐죠?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가장 유명한 골드만삭스 JP 모간이 의료 서비스 회사를 설립을 한대요. 요즘은 뭐죠? 애플, 구글 다 하잖아요. 들어가면 1층에 병원 같은 게 있고 그 자기 가족들 건강진단 해주면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요즘에 또 네이버나 카카오가 다 의료기에 뛰어들었죠. 최근에 네이버는 다빈치라고 우리나라에서 비뇨기과에서 제일 먼저 연대해서 들어와서 로봇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을 네이버가 모셔갔잖아요.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시장이 너무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신 안 차리면 극과 극으로 큰 기업도 갈린다는 거죠. 아까 그 싱귤러리티 레이 커즈와일이 얘기했던 밑에 파란 선 보시면 인간의 그 지능이라는 거는 저런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머신 인텔리전스는 그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2045년경에 크로스를 한대요. 그 뒤에 보면 트랜스 휴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이보그처럼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고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204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당겨질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세로로 하나하나 뭐 GPS도 있고 뭐 디지털 녹음기도 있고 디지털 손목시계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게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이게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무료가 돼버렸잖아요. 옆에 그 가격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핸드폰 하나에 시계, 음성 녹음기, 카메라, 요새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코닥이 망했잖아요. 필름 회사가.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도 휘청휘청한대요. 왜? 우리 핸드폰들이 카메라가 다 돼버렸잖아요. 요새 망원 렌즈도 되더라고요. 참 이렇게 빨리 온 거예요, 세상이. 여기 보니까 레이 커즈와일한테 일본에서 브레인을 보내서 교육시키고 왔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인간의 지능은 직선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머신 인텔리전스는 기하급수적으로 한다. 근데 그분은 과감하게 저 기울기가 수직이래요. 그러면 진화의 속도가 무한대라는 거죠.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제 못 따라가요. 이미 우리 2016년 3월 19일인가요? 그때 그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 국수가 이제 붙었잖아요. 그 뒤로 인간이 한 번도 못 이기죠. 이세돌 그다음에 이겼던 게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한 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뒤로 알파고 제로 나와서 이제 사람 없이 알파고들끼리 게임해가지고 진화한 그거는 이미 바둑의 신이 돼버렸잖아요. 그 인간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의미로 하면 진화의 속도가 무한대라는 거죠. 요즘에 또 한 축이 뭐죠? 양자 컴퓨터. 캐나다에 있는 D-Wave라는 회사가 퀀텀 애닐레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퀀텀 비트 방식으로 지금 컴퓨터보다 1억 배가 빠르대요. 그러면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래프에 무한대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구글의 그 창립자 있죠. 두 분이 은퇴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다음 시대는 양자 컴퓨터 시대라 그러고 지금 순차 그다음에 그 현재 의장한테 그 지휘봉을 넘겨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분이 구글의 현재 총 CEO잖아요. 이분이 상징적으로 옆에 있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구글이 검색 엔진하고 그런 회사 아니야? 클라우드 1등 아니야? 아니, 구글은 이분들이 구글을 만든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중년이 돼서 물러나면서 다음 세대한테 양자 컴퓨터 하라고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 10년, 20년 되면 구글은 무슨 회사? 양자 컴퓨터 회사가 될 거라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거기만 있나요?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 AWS도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 하기 위해서 센터를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 짓고 있죠. 어디에? 파사데나 칼텍에 해서 선두주자인 IBM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마존도 클라우드 회사,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시대로 들어갔어요. IBM, 구글, 아마존이 다 뛰어들었죠. 또 어디 있죠? 록히드 마틴.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모형이 들어왔어요. 2년 전인가? 매일경제신문에서 IBM 거. IBM 그때 양자 컴퓨터 수장이 와가지고 IBM Q라 그러죠. 익스피리언스. 전 세계 지금 여러분의 그 컴퓨터를 노트북이나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데스크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한 대가 미국의 아마존 웹센터에 있고, 애플에 한 대 있고, 구글에 한 대 있고, 그걸 전 세계에서 데이터 올려서 거기서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양자화학 분야래요. 지금 이게 전 세계 IBM Q하고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 신약 개발 양자화학 회사들이. 또 제가 인공지능 무시하면 안 된다. 특히 수를 다뤘고 또 하나가 언어를 다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믿음 구조 중에 신뢰도를 베이지안 세어리라는 어떤 통계적인 그런 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공지능이 신뢰도까지 손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무슨 인공지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라든지 언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베이직한 부분에 큰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이제 Q하고 아까 이제 큐비즘 뭐 이런 믹스 해가지고 양자 베이지아니즘을 큐비즘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퀀텀의 Q, 베이지안의 B를 합쳐서 IS면 무슨 이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뭐 이런 건데 정말 무서워요. 그 토마스 베이즈 목사가 만든 걸 10년 후에 라플라스가 그
다시 알려지게 되죠. 프랑스에서. 그래서 옥스퍼드 가서 강연하는 일주일간 강연이 확률에 대한 철학적 실론이라고 우리 한국의 조 교수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나와 있죠. 이분이 쓴 오리지널 통계학 책은 너무 어려워갖고 아직 한국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런 펀더멘탈을 지금 인공지능이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적분이 어떻게 보면 고전, 우리의 힘에 대한 그런 고전 역학 체계의 중요한 거였다면 양자는 다 확률적이잖아요. 통계, 데이터는 리니어 알게브라. 여기 보면 우리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 검색 엔진 위주로 큰 회사들인데 왓슨이 자기네 왓슨이 토마스 왓슨 IBM 창립자 이름을 따서 왓슨이 지향하는 게 코그니티브 컴퓨팅이에요. 인지 컴퓨팅이라는 건데 자연어로 신뢰도를 기반을 한 인공지능만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베이스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 큰 회사가 자기가 가장 잘했던 부분 하드웨어를 버리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수나 자연어 처리나 신뢰도에 대한 계산 능력이나 그러한 것이 펀더멘탈하게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과거의 자기 승리, 자기를 키워준 기반을 버리고 과감하게 옮겨 타는 데는 그만한 확신 없이는 도박하는 게 아니죠. 호모데우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 그럼 우리가 과거 기억하고 과거 데이터의 정리인 줄 알았더니 유발 하라리가 유명해진 거는 이분이 전쟁사잖아요. 전공이 히브리 대학에. 근데 이분이 유발 하라리 그 사피엔스부터 호모데우스 이 제목이 뭐예요? 역사는 역사인데 미래의 역사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나 우리의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세 전쟁사를 전공한 분이 미래학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가 인류에 던져준 역사학에 대한 비전을 바꿔서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의 신자가 하나님 신자고 히브리스는 조금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약간 왜곡되지만 인간의 어떤 신에 대한 우월성, 호모데우스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서 신이 된 인간이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고 얼마 전에 쓴 리차드 도킨스 그 샤모니 석좌 교수 옥스퍼드 대학 그분이 신은 만들어진 신 위험하다고 뭐 그런 책 최근에 쓴 것도 있잖아요. 자, 유발 하라리가 그런 많은 책들에 2050년 우리 인류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딱 하나, 오직 모든 것은 변화하니까 여러분들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인 거라든지 여러분의 생각, 사고의 구조마저도 이제는 공기 중으로 데이터 클라우드 속으로 다 들어갈 거래요. 모든 게 디지털화 된다는 거죠. 이것만 깊이 믿고 디지털 컨버전스 하라는 거죠. 참 석학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대단한 것 같아요. IBM만 해도 언어를 장악하고 신뢰도를 장악하고 수를 장악한 인공지능을 과거의 자기를 다 버리고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클라우드만 하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재발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21세기에는 살아남는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을 많은 석학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연구소들 옆에 첨부뇌과학연구소가 붙어 있어요. 왜? 인간을 넘어서야 되니까 인간의 지능에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지 그걸 뛰어넘고 새로운 방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일대 계신 이대열 교수님이 쓴 지능의 탄생에 보면 막 얘기들이 많아요. 지능은
옥스퍼드 사전 뭐 이런 거 보면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리한 사람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든 깊이 봐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요즘 구글, 애플, 아마존 전부 학벌 보고 안 뽑죠? 어떤 문제 던져주고 그거 푸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캐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솔루션 내놓고 전 세계에 도전해서 1등부터 2등, 3등 이렇게 가리잖아요. 1등들 다 뽑아가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온 게 뭐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진 사람이 21세기의 고유한 인재죠. 그러니까 피겨 김연아 선수, 박세리 선수,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21세기형 능력자들인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는 본인들도 다음 인간처럼 다음 F1, 자식세를 만드는 시대를 가장 꿈꿀 거래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화 채피라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건달들 밑에서 크니까 걷는 모습이라든지 말하는 습관들이 다 건달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떤 환경,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고 체계가 틀리죠. 아랍은 이슬람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힌두교 믿죠. 불교, 미얀마, 스리랑카는 다 불교도고, 미국, 영국은 다 기독교고, 또 과거 구약만 믿는 유태인 따로 있고, 그 믿음 체계에 따라서 세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보면 타블라 라사 빈 서판처럼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자기의 생활 습관이 되느냐가 먹는 습관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습관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습관까지도 다 세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 제프 호킨스 분이 On Intelligence라는 책을 썼죠. 2004년에 번역됐어요,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기계라고. 여기에 인간 뇌는 심피즐 기억 예측 머신이다. 이분이 듀크 대학 전자공학과 나왔는데 우리 요즘에 핸드폰 전신 PDA를 전형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분이 인공지능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자공학만 가지고. 그래서 뇌과학에 뛰어들었는데 MIT 갔더니 안 받아줘갖고 버클리 가서 했잖아요. 지금 이분이 돈 투자해서 만든 레드우드 뉴로사이언스 인스티튜트라는 게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 버클리 대학에 헌납했잖아요. 거기 지금 여자 교수님. 이런 분들이 미래의 인공지능 벤처회사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 머신은 더 철학적으로, 더 구조적으로 뛰어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 머신을 탄생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죠. 이 책이죠.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뇌 심피즐 기억 예측 모델링 기계다. 이게 참 이해를 드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쉽게 맞히는 분 있고 아무리 봐도 모르는 분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진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봤던지 아니면 실물 달마시안이라는 개를 본 사람은 이거 보면 금방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 그림을 못 봤고 달마시안 개라는 얼룩무늬 개를 종을 못 본 애들은 저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내 안에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기반으로 예측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인간은 알고 있는 것을 본대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을 본대요. 제가 이마는 횡선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이 벼락 맞듯이 자기 아는 걸 기반으로 제가 하는 얘기를 깊이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지적 편향이 생기고 페이스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좋아요 누르다 보면 인공지능이 계속 그런 성향의 뭐만 갖다 주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보수, 진보해갖고 계속 대구 지하철 사고, 끔찍한 성폭력 이런 건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당해도 평생 안 잊혀지는 거죠. 그 유사한 환경만 조성되면 그 기억이 너무 빨리 인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사람은 보고 가잖아요. 근데 개는 냄새를 맡고 가죠. 근데 우리보다 1만 배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는 냄새를 보고 간다고 강의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기 앞에 조그만한 사람 내는 밑에 올팩토리 벌브라고 후각 망울이 있어요. 다 퇴화하고 시각으로 기능을 다 트레이드 오프 넘겨주고. 근데 개는 옆에 그 녹색 있잖아요. 그게 후각 함유라고 후각뇌가 아직도 저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빨간 점에서 냄새가 이렇게 바람 따라서 오면은 그 농도, 풍향에 따라서 위치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서 마약견 보십시오, 막. 그리고 그 범인 양말 냄새 맡아주면 총알같이 뛰어가잖아요. 걔는 그만한 확신이 있으니까 저 후각 함유라는 후각뇌에다가 방향 이런 걸 전부 매핑을 하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 위주로 진화를 했고 우리의 후각을 버린 거죠. 근데 아직 걔는 후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폐암이라든지 암 환자들의 채취 속에서 땀에 있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암 디텍션 한다고, 검진한다고 그 전자코 개발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등동물이라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박쥐 초음파. 불 다 꺼놓고 철사출 막 해도 박쥐는 하나도 안 다치고 다니는데 우리 인간은 맨날 걸리죠. 이걸 보시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이 오목한 부분이 우리 눈에 다시 볼록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인간이 한 번도 거꾸로 이렇게 오목하게 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복패인 것도 과거에 봤던 수많은 기억 데이터를 끌어다가 순식간에 볼록한 얼굴로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식한다는 건 공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소통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공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패턴과 일치하는 패턴들이 있어야지. 내가 아는 패턴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I see, I know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조금 전에 동영상 보셨듯이 오목한 얼굴을 봐도 인간 뇌에서 볼록한 걸로 대치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도널드 헤비안 시어리 그래서 그 한번 우리가 본 영상의 빛깔, 음향 이런 걸 다 합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빨간 고리가 된 세포들끼리 한꺼번에 파이어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 큐가 되는 우리 마르셀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해서 그 마들렌 홍차의 그 빵 영국 그 쉬는 시간에 오후 3시쯤 먹는 티타임의 향기가 오니까 과거 공부를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한꺼번에 쫙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연결돼서 파이어링 된 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현재 기억 이론의 굉장히 근본적인 헤비한 시어리가 되어 있는데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능의 정의를 보면 심폐질 기억 예측 능력이다. 또 지능은 그걸 기반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고 인간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아무리 말 100번보다 그 사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측하는 거죠. 그게 지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좋아하는 거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내면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뭘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그걸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일치시킨 사람이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욕망 창출 능력이 새로운 지능의 정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는 일을 뭔지를 학생들로부터 알게 하고 좋아만 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맞춰주면 그 친구는 평생 자가 발전을 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스스로 셀프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고 이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데이터예요. 그래서 21세기에는 데이터가 20세기, 19세기의 원유와 같을 거다. 석유와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클라우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수와 언어를 장악하죠. 미국의 구글, 한국은 네이버의 파파고가 엄청 잘하잖아요, 지금. 지금 번역기 돌리면 굉장해요. 3, 4년 전에 번역기가 아닙니다. 이게 언어가 쌓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어 패턴을 다 입력한 거죠. 맥락까지. 얼마 전에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가 맞는 그 보이스 머신이 난리 난 적 있죠. 그 많은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문자 메시지 그 데이터가 100억 개래요. 100억 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참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AI 타임라인 보시면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요. 이게 1956년 다트머스 학의 세미나에서 있었던 지금 인공지능의 구루들이잖아요. 얼마 안 됐죠. 50년밖에 더 됐어요. 참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세돌과 알파고 때문에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시대를 10년 앞당겼다 그래요. 참 행운의 바둑 대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정의도 뭐라 그랬죠? 인공지능은 데이터 과학의 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LG화학을 넘어서고 삼성 SDS를 넘어섰죠. 네이버가 얼마 전에 카카오가 넘어섰나? 지금 세계 막 서열 3, 4위권에 진입하고 있잖아요. 10년 전에 까마득한 얘기였는데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알파고는 신이 돼버렸고 알파고 만든 데미사 서비스는 컴퓨터하고 뇌과학을 했어요. 왜 뇌과학을 하죠? 인간의 지능을 알아야지 더 영리한 인공지능을.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탑 인공지능 회사 안에는 전부 뇌과학 연구소가 같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네이버 브레인, 카카오도 카카오 브레인 연구소가 다 있잖아요. 인공지능과 뇌과학은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밑에 뇌하고 점점 진화하는 뇌에서 이런 것만 봐도 뇌과학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어떤 걸로 대치되고 인간으로 진화할 때 과거에 파충류의 뇌는 어떠고 어류의 뇌는 어떠고 지금 포유류의 뇌는 어떠고 이런 거를 알아야지 로봇한테도 영역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살강그리아라고 헤비추얼하고 똑같은 반복 동작하는 거는 선조체라는 데서 하고 우리 뇌 안에 레드 뉴클레우스 적핵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지동물들 이렇게 교반 운동이라 그러죠. 네 발로 걷는 모든 동물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만 컨트롤하는 센터가 레드 뉴클레우스. 그게 그렇게 크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반복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렇게 놔두고 신피질처럼 다양하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하는 신피질 같은 거는 또 개발해야죠. 그래서 발생학도 알아야 되고 진화론도 알아야 됩니다. 뇌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은 전부 통섭이고 융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뇌과학을 요즘에 많이 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뭐 축자에게 뭘
리워드, 보상을 하고, 요즘에 인공지능도 레인포스먼트 알고리즘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게 개 파블로프 실험도 그러잖아요. 종소리만 해도 이제는 침 질질 흘리고, 이런 게 다 리워드하고 관련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그런 쾌락이라는 보상 메커니즘, 벤트럴 태그멘탈 에리아 도파민. 그래서 중독 시스템이 전부 도파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 요새는 브레인 베이스드 에듀케이션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좋아하는 것에 중독하게 만들면 음악을 하는 친구는 음악, 춤을 하는 친구는 춤, 축구하는 친구는 축구. 어려서부터 그런 분들은 세계 탑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어느 분야든지 탑만 되면 보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이나 인공지능 이런 게 미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 됐다는 걸 이 사진이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모티베이션,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보상으로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좋은 기억을 자주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면 동기가 증폭되는 거죠. 다 그런 얘기들에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은 중간에 막 검정 점들이 사거리에서 막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검정 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 뇌는 순간순간 이렇게 동영상이 됐을까? 이게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뇌는 예측을 해갖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검정색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거리 흰 점 안에 검정색이 막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아까 보여줬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면 역시 똑같죠? 오목한 뇌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볼록으로 바뀌었을까요? 뇌는 자기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오목한 게 볼록하게 변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오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록한 아인슈타인 얼굴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 세뇌됐다는 거죠. 우리 신피질은, 인간의 신피질은 패턴들의 서열을 저장하고 패턴들을 자동 연상으로 불러내고 패턴들을 불변 형태로 저장하고 패턴들을 계층 구조에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목하게 된 것들은 다 확률상 너무 낮으니까 배제하고 볼록한 얼굴 모형만 여러분 앞에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뇌의 특수한 구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미래에 좀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많죠? 요즘은 제가 이제 인공지능 강연을 다니면 자주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동물은 뭐 날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치타 같은 경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다리 달리기 해갖고.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프로펠러도 만들고 제트 엔진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죠. 우리는 네 다리로 달리기 힘드니까 바퀴를 만들었죠. 이러듯이 본질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걸 이제 컴퓨터들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인간을 못 따라간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데미스 하사비스 부인이 이탈리아에서 생물학자죠. 알츠하이머 연구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맨날 알파고 만들어서 세계에서 뜨고 있는데 아니 나 알츠하이머 연구하는 것 좀 도와줘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알파고 제로는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은 다 해결한다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예요. 뭔가 구조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철학적인 얘기고 무서운 얘기인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인의 알츠하이머 해결해 주려고 한 게 알파폴드고, 또 구글이 이렇게 클라우드 하면서 전기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해 주려고 할 때 1년 만에 저 전기값을 40%를 절감하게 했대요. 무서운 얘기죠. 이게 알파폴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모든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 화학 담당자들은 프로테인이 폴딩에 대한 예측을 해서 신약 개발 속도를 엄청 줄이고 돈도, 이게 그 3차원 구조가 조금만 변해도 기능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즘은 알파폴드는 신약 개발 회사의 필수 프로그램이 됐죠. 알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파폴드. 정말 딥마인드가 단백질 공부하더니 AI로 바이오 혁명을 일으켰죠. 알파폴드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인상도 좋죠. 이분들은 실물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전 세계 사진 데이터를 모아서 광고에 내가 쓰려는데 어린애 사진, 젊은 남자 사진, 여자분 사진 좀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마구 갖다 써도 돼요. 왜? 초상권이 없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라니까요. 이거 뭐죠? 패스트 패션. 일주일마다 용도에 따라서 AI 디자이너가 하루에 수만 개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중에 디자이너는 지금은 색사인이 뭐니 고르면 돼요. 이제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수많은 디자인을 보고 공부해서 수만 개를 만들어주는 걸 핀셋으로 고르면 되는 시대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죠? 이것도 동영상인데 제가 이제 초기에는 막 깨지고 엉성한 컴퓨터 비전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는 컴퓨터 비전이 지금은 이렇게 선명해요. 여기 가운데 고양이나 개가 지나가도 다 이제 피해가고 브레이크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율주행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컴퓨터가 눈이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진화론에서 캄브리아기 대폭발 그러잖아요. 그때 나타난 게 뭐죠? 삼엽충. 처음으로 생명체가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먹이로 보인 거예요. 칼라, 모양에 따라서 다 구분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했잖아요. 이제 컴퓨터가 눈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변할까요? 여러분들의 CCTV가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도덕적이고 K방역의 선두주자인데 뭐죠? 택배에 아파트에 뭐 쌓여 있잖아요. 하나도 안 가져가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저렇게 윤리적인 국가죠? 아니래요.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걸렸더니 작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손 대질 않아요. 이 기술 발전이 CCTV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빅브로더.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누구고 몇 호에 사는 누구고 다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만 쌓이면 지금의 여기에 컴퓨터가 보고 있는 이 어렴풋한 것들이 더 리얼한 3D 화면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T맵도 있고 뭐 많은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들이 진화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빨리 진화하면 그거 쓰겠죠. 이게 뭐죠? 아마존이 최근에 제약에서 막 샀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제일 많이 팔렸던 게 유전자 그 테스트하는 거래요. 23andMe라고 구글 자회사에서 만든 침 뱉으면 자기 유전자 하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근에 M&A 당했죠? 그리고 이제 뭐 상장하고. 이제 택배 회사 샀거든요. 제약회사들. 그러니까 아마존이 어디로 가겠다고? 미래의 제약회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원격 의료의 모든 택배 시스템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원격질 안 한다고요? 우리만 안 한다고 될까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수, 언어, 신뢰도 이 세 개를 이해한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냥 미래 일자리가 준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행렬을 다 계산을 우리보다 너무너무 빨리 수천 배, 수만 배 하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쓰는 문장이란 문장은 다 들어가가지고 문맥 다 하고. 왜냐? 내가 오늘 여기서 그 다음 단어를 나올 단어를 99%에서 1%까지 확률상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 문맥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도 더 잘하겠죠. 번역도 우리 중국어 갔다가 영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일본어 갔다가 영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다음에 아랍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빛의 속도로 하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리얼타임 동시통역이 되는 거죠. 최근에 또 뭐죠? 오픈 AI라고 모든 자료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다 올려서 카피라이트가 아니라 카피랩트 시장이 됐어요. 모든 논문도 요새는 GitHub에 올리고 막 소스코드 다 하잖아요. 아카이브에 올리고. 정말 무섭고 요새 GPT-3는 모든 이런 인간이 언어로 쓰는 것들을 다 장악해서 소설도 쓰고 그러잖아요. 참 너무너무 무서운. 근데 이제 인공지능 GPT-F가 수학 증명에도 도전하고 인간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는 창의성이 결국은 형식 조작에다가 인간 뇌에 자기 개인의 경험에서 부여하는 의미를 형식으로 빨리 전환하는 사람이 요즘에 각 그룹의 리더인데 이게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 같다는 거죠. 왜냐? 그 경험이 너무 많이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면 빅데이터에서 이제 솔팅하면서 노리지가 되는데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 지식을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횡설수설하는데 벼락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자기 경험에 기반으로 한 연결망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분은 기발한 거예요. 왜? 가운데 분으로 연결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예쁜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저 연결망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과 트라이 앤드 에러 속에 실패를 기반으로 둬서 그걸 잘 연결하는 사람이 진정한 창조력이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앞으로는 21세기는 저런 인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창의성 갖춘 경험 많은 인재, 그리고 남이 못 보는 연결망을 찾아내는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역사로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꼭 얘기하고 지나가야 될 사람이 앨런 튜링이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영화도 나왔죠. 이분이 1936년에 계산 가능한 수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쓸 때 이미 현대 컴퓨터의 원리를 저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1950년에 뭘 했냐? 이 논문을 썼죠. 마인드라는 잡지에.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그러면서 여기 질문이 뭐냐면 Can machines think?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앨런 튜링이 Yes 그랬잖아요. Yes. 이미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인간 당신들이 얘기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려고 그랬더니 튜링 테스트가 나왔잖아요. 요즘은 AI가 얘기를 하는지 진짜 인간이 얘기하는지 헷갈리는 문답 형태 너무 많죠. 이게 1950년에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앨런 튜링 지능에 관한 이런 책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왜 요즘에 고전 물리학에서 통계가 강조됐냐? 데이터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이런 공기 입자들의 양이 많아지니까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인간은 거시적인 평균값을 가지고 한다는 걸 이미 볼츠만이 했잖아요. 요새는 우리는 해석학 파이 R 자승 해가지고 파이 3.141592 곱하기 R 직경 반지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식 필요 없어요. 해석학적인. 뭐만 있으면 돼, 데이터만. 저 한 편이 2인 정사각형 면적의 4에서 그 가운데 원에 덧을 찍히면은 무한대로 하다 보면 저게 3.141592에 수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우리가 해석학적인 걸 해결 안 되는 걸로 증명한 사색정리나 이런 게 컴퓨터가 수치로 답을 내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인정하잖아요. 그걸 수치 해석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 수학도 컴퓨터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MCMC, 몬테카를로, 마르코프스키 체인 이런 거 할 때 이게 스타니스와프 울람이 폴란드 수학자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프린스턴 고등과학원에 와서 폰 노이만하고 택시 타고 가던 중에 폰 노이만의 질문에 답한 해결법이 저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죠. 이러한 천재들의 기반으로 맨하탄 프로젝트가 지금의 먼저 폭탄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리적 시스템의 행동이 너무 복잡해서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많은 무작위 추측들을 하고 통계적으로 그 결과를 다듬으면 실제 결과를 상당한 정도로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기법의 정의예요. 이게 그 택시 안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천재들이 기반으로 해서 현대 수학은 집합론, 컴퓨터 에이디드 프루프, 수치 해석학이 지금 엄청 뜨고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사색 정리 이런 게 컴퓨터가 이제 도움을 받고 하고 왜 언어? 우리 지금 AI 현대 그 딥 러닝 창시자라고 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 대학 교수님이 그분 외할아버지가 조지 불이래요. 이분이 이미 그 논문에 인간의 논리에 매스메티컬 아날리시스라는 논문을 썼잖아요. 거기에 인간 논리는 이미 수학적 연산으로 변형이 되고 불대수는 논리대수래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많은 언어의 논리 명제가 이제 수로 대체되고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클로드 셰넌이 비트라는 0101 개념하고 이걸 가지고 부울대수를 정규 회로로 만든 분이에요. 그 다음부터 컴퓨터가 모든 언어를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쓰는 모든 논리는 스위치 배열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언어로 얘기하는 모든 생각체계는 전부 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캔 머신 싱크 했을 때 1936년에 50년에 앨런 튜링이 예스 그랬죠. 어떤 인물라도 논리 기능으로 변환될 수 있고 그 기능을 컴퓨터 회로 스위치 연결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대요. 그게 지금 컴퓨터인 거예요. 컴퓨터가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오감, 안호, 이설, 시, 신의, 생각, 의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컴퓨터가 장악했죠. 하이데커가 언어는 인간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언어 하나하나가 동사에서부터 명사화되기까지 고정된 개념이 우리 인간의 사고체계를 지배하고 그 언어가 바로 우리 생각을, 존재를 집처럼 꾸며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한 10만 단어 쓴대요. 전문가는 그 분야의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의학 그러면 의학에 엄청난 단어가 있잖아요. 음악 그러면 음악에 엄청난 단어가 있고 미술에 엄청난 단어가 있고 그런 단어집이 많은 사람이 데이터가 많으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현명하고 지능이 높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더 잘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수와 언어를 장악하고 또 신뢰도까지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요즘에 기초과학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언어 하나만 해도 영미 국가들의 주요 철학이 분석 철학이거든요. 그게 메인이 언어라는 거죠. 언어 철학. 거기에 이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비트겐슈타인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 때는 그림 이론이라 그래서 어떤 물체나 이런 것에 대칭 관계가 있었어요. 지칭 관계가. 근데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분이 말놀이, 언어 게임 이론이다. 그러니까 규칙 이론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다시 얘기를 하면 전기에는 서양의 존재론과 같이 뭐가 있다. 지칭하고 그랬는데 후기에는 이 모든 게 변화무쌍한 관계론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의미도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마저도 놀이처럼 게임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인문학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언어를 보고 그걸 기반 위에 인공지능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학, 인문학, 수학 이런 분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펀더멘탈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재적인 어떤 철학자들이나 과학자, 수학자들의 배경 위에 지금의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가끔 1년 내내 우리가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검색 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의 그 빈도수를 가지고 글자를 키웠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이라 그러잖아요. 과거에 해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예측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가 제일 많을까? 코로나19,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런 단어들이 크죠. 그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의 관심사라는 거죠. 참 통계가 무서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seeing is believing 그랬는데 이제 보는 그림 이런 것만이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지금 언어로 하는 것들도 전부 지금 보이스로 데이터로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뭘 하죠?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 또 어떤 분 녹음만 좀 해오면 그 사람 음색이나 톤을 액센트를 가지고 새로운 신합성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마저도 데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 데이터 경험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자기 삶 전체가 밖으로부터 주어진 많은 규칙이나 제도나 문화나 어떤 부모님의 어떤 교육 방식에 따라서 어떤 변치 않는 큰 공리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그것에 의문을 갖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많은 선각자들이 데미안의 주제도 그거잖아요. 아브락사시스. 이런 자기를 그동안에 보호했던 그런 쉘, 달걀 껍질을 스스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 4차 산업혁명,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19, 기후위기, 이 많은 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워드. 단어를 잘, 그 단어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게 언어, 우리 뇌과학이 이미 이런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고 외국어를 못하는 게 뭐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게 어려서 만들어져야 돼. 그 위에 나중에 사춘기에 가서 읽고 쓰기가 뒤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듣기 하고 이 혀의 움직임 같은 운동 능력이 듣고 말하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뇌과학으로 다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외국어 배우는 것마저도 brain based education이에요. 지금은 정말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크리티컬 피어리드 해가지고 성인 돼서 영어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걸 알면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면 더 탄탄하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이 오늘 이미 연구가 이렇게 깊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인공지능이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있고 저희 뇌과학연구소에서 세븐테슬라 MRI를 가지고 뇌의 어떤 연결망의 회로들을 이렇게 다 밝혀가지고 세계 최고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냈잖아요. 대한민국도 이런 분야에서 선두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분야 간의 유기체적인 기초의학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도약할 수가 있고 지금 인공지능 연구소는 다 수학, 뇌과학, 융합과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라도 무시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헬스케어 우리 분야에도 디지털 호스피털, 클라우드 어뎨션, 세큐리티 이 모든 걸 IBM이 하잖아요. 이게 파란 것들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유전자까지도. 화이자는 이미 드러그 디스커버리 신약 개발 왓슨하고 하죠. 머크도 그러죠. 지금 어마어마한 로이반트라는 회사 자회사는 마이어반트가 우리 SK그룹하고 해서 2200억 투자한 어마어마한 제약회사 AI 기반의 제약회사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초학이 중요한 게 IBM은 프레데릭 제네릭이라는 분이 1972년에 IBM 음성인식연구소에서 BCJR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계적 음성인식 기틀을 마련하니까 이걸 가지고 IBM이 언어, 신뢰도 기반으로 IBM 왓슨에 몰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죠. 이분이 MIT 거쳐서 IBM 있다가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의 존스 홉킨스가 이공계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이분 한 사람 감으로 인해서 미국의 CLSP라는 연구소를 국가정보처리연구소를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지정을 해주잖아요. 정말 근본적인 기초과학 연구가 이런 데서도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코그니티브 인지과학과 챗봇, 로봇이 전부 이제 언어기관이 청력, 말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미 자율주행차는 눈이 달렸잖아요. 삼형증처럼. 이제는 로봇이 인간과 유사하면서 더 발전된 인간의 모습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 일자리나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기반으로 모든 세상이 변하는데 그 인공지능은 숫자, 언어, 신뢰도, 음성 다 지금 약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고 그 행복의 기반에는 건강,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
빚이 없는 금융 이런 걸 아우르면서 복합적인 호메오스타시스, 면역 이런 걸 아우르고 우리 주변이 변화하는 세상에 AI가 어떻게 우리 세계에 연결이 될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지금까지 건강하고 의학 분야를 했는데 결국은 과학이라는 게 그 나눌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학문은 아날리틱한 분석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상도를 만원경이 발전하면 한 배, 불과 8배 차이에 과거에는 우리 눈에는 구분이 안 되는 게 수많은 별들이 구분되잖아요. 나누어 보는 습관을 갖는 게 과학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학, 수, 언어, 신뢰도, 확률, 통계 이런 기초과학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미래를 잘 예측을 해서 끊임없는 발전적인 학습,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행복한 미래를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